완두콩 유아교육개론 벌써 7장입니다. 7장은 부모론인데요. 부모론은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진 부모가 될 것인지, 그리고 자녀들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부모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무엇이 효과적인 부모 교육 방법인지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부모론의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부모됨인데요. 부모가 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학자로는 듀발과 벨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성장하는 것도요, 유아들이 발달 단계를 거쳐서 한 명의 성인으로 성장하듯 우리의 부모들도 성장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로시와 갈린스키라는 학자가 제시하게 됩니다. 부모 양육 태도 및 의사소통 유형인데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됐죠. 바움린드와 마코비아 마틴의 이론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전에 실은 이론적으로는 시몬드와 셰퍼라는 학자가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게 됩니다. 물론 체계화시킨 학자는 바움린드고요. 마코비아 마틴은 바움린드의 이론을 확장을 시켰죠. 그리고 이들의 이론이, 바움린드와 마코비아 마틴의 이론이 저 밑에 나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론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유형은요, 사틸과 갈빈과 브롬멜, 번스타인, 검페즈라는 학자들이 얘기했는데요.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적절한 언어 표현은 어떤 것들인지를 다루게 됩니다. 부모교육은요, 자, 실은 부모교육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교육 철학 및 사상가에 나오는 학자들이 부모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인데요. 그건 우리가 1장 교육 철학 및 사상가 때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만약 부모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 부모교육 파트에서 그 고대 학자들의 어떤 부모교육 그 철학을 묻는다면 교육 철학 및 사상가에서 했던 부분을 그대로 답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현대로 와서는요, 앱스테인과 제스트위키라는 학자가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스티븐스와 킹이라는 학자가 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앱스테인의 제스트위키의 이론이 유치원 교직 논술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부모교육을 했을까요? 단동 10분이라는 단군이 그의 자손들, 그의 아동들에게 전하는 10가지 그 교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의 단, 아동의 동, 그 다음에 10가지가 10이죠. 그 다음에 교훈이 훈이죠. 그래서 단동 10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동 10분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각궁이라는 하나의 교육 이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궁이라는 교육 목적, 교육 이념 아래에 10가지 교훈이 제시되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동학사상, 인내천이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이화유치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치원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이화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한 학자가 브라운리와 호월드예요. 물론 대표적이겠죠. 대표적인 학자들이겠죠. 이 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화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힘썼고 대표학자가 브라운리와 호월드라는 건데요. 브라운리는 어머니 교육을 이끌었어요. 이 어머니 회를 자모회라고도 해요. 근데 이 자모회는요, 우리 과거 시대 조선 옛날 시대부터 있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모회 또는 이제 어머니들의 모임인 어머니 회를 이끌었다라고 해서 이제 브라운리 자모회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거 하나가
브라운리가 이 자모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왔다. 그건 아니고요. 이화 유치원에서도 브라운리가 자모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성균관 이런 그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성균관에서도 자모회가 그 성균관의 어떤 운영 정책들에 관여하고 그랬어요. 어머님들의 모임이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호워드는 이 어머니 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회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 양친이 참여하는 부모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워드는 어머니 회에 더해서 아버지 회까지 이제 더했다. 그런 개념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이 실은 시험 문제 대대적으로 나오는 파트예요. 그 중에서 이 부모론에 나오는 학자들 있죠. 드라이커스, 기노튼, 고든, 번, 그 다음에 행동수정 이론. 100% 시험범입니다. 이 학자들은 모두 시험에 나왔던 학자들이고요. 이 이론, 이 부모론은 이론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부모 이론이라는 뜻이고, 그 이론들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 만들어진 게 요거인데요. 고든이 만든 PET가 있고 스텝이 있고 AP가 있고 AD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프로그램이 3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커스와 기노트, 고든, 번 그리고 행동수정 이론에 또 근거가 됐던 배경이 됐던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아들러, 로저스, 엑슬린, 앨리스예요. 로저스는 시험 문제에 나온 학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들러, 엑슬린, 앨리스는 안 나왔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배경을 아셔야 밑에 이론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우리 유아교육 전공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시험 범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길 바래요. 로저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요, 드라이커스 이론에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거의 아들러의 개념을 100% 다 받아들이면서 드라이커스가 거기에 자신의 이론 100%를 더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저스는 자기 중심적 이론과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얘기했었죠. 그걸 우리가 유아 발달 및 심리에서 인본주의 이론으로 배웠는데요. 그 부분과 100%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로저스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요, 기노트가 인본주의적 부모교육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로저스 이론을 인본주의 이론에서 다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론도 인본주의적 부모교육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저스의 이론을 엑슬린도 받아들였어요. 로저스가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며 내담자가 스스로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엑슬린이 아동 치료에 적용시킨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낼 거야. 그게 아동 중심 놀이 치료이고요. 앨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제가 정말 문제야?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잖아. 생각하는 걸 좀 바꿔봐. 그게 정말 문제니?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바꾼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지,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지, 해결됐지,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상처받은 마음과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앨리스의 이론은 PET, 고든의 PET 이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고든도요, 문제 소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문제 소지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기보다 그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엄마는 괜찮아, 평화로워. 근데 아이가 막 화를 내. 그러면 문제 소지자는 유아예요.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가 유아니까. 근데 애는 너무나 행복해. 근데 부모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니? 라고 불평을 해요. 그럼 문제 소지자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 애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상황을 당신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소유자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아와 부모가 한꺼번에 둘 다 화를 내면 둘 다 문제 소지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고든의 PET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다음에 교류 분석 이론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아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번은 정신분석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정신분석파에서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번의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프로이드 이론에 대입시키면 완벽하게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행동수정 이론은 행동주의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론을 초점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전략들을 소개한 게 행동수정 이론입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든의 이론인데, 고든의 그 PET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 고든이 얘기한 이론과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내용, 여기에서 배운 내용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킵을 하고 지나가요. 물론 자료는, 책에는 나와 있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라는 게 있고, 이게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AP, AD를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좀 센스로, 한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좀 센스, 그래도 내가 교사로서의 이런 상식은 알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 요 정도도 함께 해 나가게 됩니다.